고성이가 숨기고 있는 계략은 뭘까요? 그녀의 욕심 때문에 몇 명이 희생되는 걸까요? 이상철은 여전히 이지혁의 무단스러움을 떠올리면 속이 거북했는데요. 며칠 전 화장실 소동도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조옥래가 가족끼리 서로 양보해야지 하고 나섰기에 겨우 넘어갔지만 상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둘 사이를 풀어보려 했는데요. 지혁이도 마음이 급했을 거야라고 하자 상철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장수가 들렀다가 분위기를 읽고 사람이 한번 꼬이면 말 한마디가 더 꼬이네라고 농담처럼 던졌고 조옥래는 장난스레 손등을 툭 치며 웃었는데요. 어른들의 농담도 금세 굳어버린 공기를 끝내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동업을 시작했는데도 매일 부딪혔습니다. 공간을 다루는 감각은 닮았지만 결이 달랐는데요. 지혁은 직선과 숨통 같은 여백을 고집했고 지은호는 사람의 체온이 배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네가 왜 그 포인트를 밀어붙여? 클라이언트 표정 못 봤어? 지은호는 숨을 고르다 짧게 받아쳤는데요. 선배, 그분 표정은요. 선배가 끊어버려서 그랬거든. 내가 마무리할 시간은 좀 줘야죠. 말끝이 매서웠고 둘 사이의 공기가 다시 달궈졌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재와 지은호의 거리가 눈에 띄게 가까워졌는데요. 성재는 일정마다 빠짐없이 도와주며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오늘 일정 괜찮으세요? 지은호가 물으면 성재는 늘 부드럽게 대답했는데요. 네, 은호 씨.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뒀어요. 그 정중함이 지은호의 긴장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는데요. 마음속에 모래가 씹히는 듯했지만 스스로도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비혼을 입에 달고 사는 자신이 질투를 한다고요? 지혁은 그 사실이 더 거슬렸습니다. 짜증나는군 정말. 지혁과 성재도 조금씩 삐걱였습니다. 간단한 농담이 날선 핀잔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야, 그거 너무 직선으로만 몰지 마. 사람 사는 공간이잖아. 좀 더 부드럽게 어때? 성재가 툭 던지면 지혁은 짧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 그래. 너무 친절하면 촌스러워져. 겉으론 익숙한 티키타카처럼 들렸지만 서로의 눈길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갔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건강검진을 같이 받자며 지은호를 부드럽게 꿰어냈는데요. 은호 씨, 요즘 젊을수록 더 챙겨야 해요. 심장 쪽은 특히. 박영나의 심장병 이야기가 배경에 오래 깔려 있었지만 성희의 말투에는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선뜻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네, 대표님. 같이 가요. 그 약속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평가하려는 자리에 제 발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순이가 몸은 젊을 때부터 챙겨야지라고 등을 떠밀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영란은 어머니 성희가 점찍은 결혼 상대 민정호와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민정호는 매무새부터 말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요. 너무 정확한 사람이어서 문제였습니다. 영란은 차를 내려놓고 웃었지만 어쩐지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영란은 어머니가 원하는 신진 화가의 경로가 아닌 자신이 몰래 키워온 웹툰 작가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그린 좀비 소재 웹툰 내 심장을 가져가를 우연히 본 뒤 팬이 된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액션씬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잡자. 내가 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몸이 말해주거든. 지환은 체육학과 출신에다 보디가드 일을 하며 익힌 동작들을 차분히 설명했는데요. 영란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제가 상상하던 동선이 딱 그거였어요. 둘의 눈빛은 작업 이야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성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그었습니다. 지환 씨, 당신은 운전과 보디가드만 충실하면 돼. 말은 단정했지만 차갑게 닫힌 문 같았는데요. 지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 한마디 뒤 그의 주먹은 보이지 않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지. 그래도 취미는 필요해.
진석의 말에는 계산 없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 여유가 성희에게는 느슨함처럼 보였습니다. 수빈은 요즘 부쩍 화사하게 꾸미고 본부 건물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성재를 마주치면 수빈이 먼저 다가갔는데요. 오빠, 오늘 시간 돼? 성재는 짧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수빈아, 바빠. 말은 짧았지만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혀를 찼습니다. 맨날 바쁘대. 오빠는 바쁘다로 먹고 사나 봐. 그 말투엔 장난과 야심이 반씩 섞여 있었는데요. 수빈은 머릿속으로 이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쓴다는 결론을 곧장 내려버렸습니다. 방향을 바꿔잡을지 더 파고들지 수빈은 아직 계산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민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준비한 리모델링 제안서가 사내 심사를 거치던 날 도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는데요. 경쟁업체가 똑같은 콘셉트를 변형해 들이밀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심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선배, 내 노트북에 접근 기록이 있어.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내가 했다는 말 누구도 못하게 할게. 하지만 박성재의 얼굴엔 말 못한 의심이 스쳤습니다. 회사 내부 보안 로그는 지은호 아이디로 새벽에 접속이 이뤄졌다고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 정보가 누군가의 함정일 가능성도 고려하며 확실해질 때까지 아무도 탓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혁의 자존심은 이미 긁혔습니다. 너 은호 의심했지? 아니, 의심 안 해. 눈이 말하잖아. 그 밤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꼬리를 내밀었습니다. 지강호가 그 새벽 회사 건물에 드나든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몇 해째 불만과 자격지심으로 끓던 강호는 손쉽게 돈을 벌자는 유혹에 넘어가 외부 인물에게 접근 권한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강호는 전화기 너머로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빌린 거잖아. 큰일 아니야. 하지만 작은 구멍이 가장 먼저 배를 가라앉히는 법이었는데요. 정순이는 경찰 연락을 받고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강호야, 너 왜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성희와의 건강검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성희는 말없이 지은호의 손등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호 씨, 사람의 심장은 컨디션이 좋아도 소식이 늦게 오기도 해요. 미리 챙기면 마음이 편하죠. 그 말에는 영나의 병이 오래 들이운 그림자가 드러났는데요. 지은호는 문진표에 성실히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막바지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권했는데요. 선천성 소견은 아닌데 약간의 부정맥 양상이 보여서요. 생활관리로 충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진단이었지만 지은호는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더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감정의 선택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문득 크게 다가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성희는 슬쩍 다음 말을 꺼냈는데요. 은호 씨, 시간이 되면 우리 회사 행사에도 한번 얼굴 내줘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체력이야. 그리고 말끝을 흐리던 성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혁 씨와 일은 오래 할 생각이에요? 사람은 그릇을 보고 골라야 하거든요. 그 말은 딱딱했고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선배와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요, 결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정중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성희는 표정을 읽을 수 없게 만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환은 영나와 내 심장을 가져가의 클라이맥스를 놓고 뜨겁게 논의했습니다. 지환이 자신의 팔과 어깨를 써서 동선과 타이밍을 보여주면 영나는 그 선을 정확히 그림으로 옮겼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숨을 한번 삼켜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으로. 영나의 설명에 지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심장은 뺏기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니까. 영나는 그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내어준다는 것, 어쩌면 사랑도 그런 모양일지 모른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거실에 앉아있는 이상철을 마주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싸움이 될 걸 아는 두 사람은 각자 물잔만 만지작거렸는데요. 조옥래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사내들은 왜 말을 안 섞고 눈치만 보냐.
밥 한술같이 뜨면 풀릴 일을. 그 말에 상철이 마지못해 입을 뗐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찾아와서 먹고 자는 것. 아직도 마음에 안 든다. 지혁은 피하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죄송하단 말을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바꾸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낮은 목소리에 상철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김다정은 살짝 미소를 숨겼는데요. 김장수는 옆에서 사과는 안 넣는다. 내일에도 사과고 오늘 하면 더 좋은 사과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은호야, 내일 미팅 전엔 내가 듣는 쪽으로 갈게. 문장 끝에 마침표가 아니라 말줄임표를 찍을까 고민하다 담백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음 날 보안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지강호의 행실이 드러났고 지혁은 누구보다 먼저 지은호에게 알렸는데요.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말은 짧았지만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모든 시간을 덧붙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지 못했습니다. 선배, 고마워. 근데 강호도 가족이에요. 제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탓으로 돌린 건 내가 막았어. 그 한마디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내 서류를 정리하며 상황 수습에 뛰어들었습니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 앞으로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먼저였는데요. 지은호에게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은호 씨, 오늘 발표는 그대로 진행하죠. 제가 앞단에서 여론 정리해 둘게요. 지은호는 눈을 들어 말했습니다. 네, 선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재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공손함 뒤에 마음이 흔들린 기색이 아슬하게 비쳤습니다. 발표는 생각보다 잘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의심과 불편한 눈길들 사이를 정면으로 뚫고 나간 결과였는데요. 지혁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동선입니다. 사람에겐 숨쉴 구석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진짜 좋았어요. 지혁도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그 둘을 떨어져 지켜보던 성재의 표정은 복잡했는데요. 그때 수빈이 불쑥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빠 축하해. 근데 나한테는 언제 시간 내줄 건데? 성재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수빈아, 사람 마음은 시간을 내면 되는 게 아니야. 수빈은 대꾸 대신 핸드백 고리를 3개 잡았습니다. 그럼 마음을 바꾸게 하면 되지라는 말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는 민정호에게서 깔끔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좋은 인연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읽기 좋은 말이었지만 성희는 금세 연락처 목록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라는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머릿속에 달아두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을 보는 눈이 자신에게는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릇은 때로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을요. 밤늦게 영란은 내 심장을 가져가의 마지막 컷을 수정하다 펜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는데요. 병원에서 온 정기점검 안내였습니다. 그 안내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지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번 뛰어볼래? 내가 그렸던 도망치는 장면, 실제 속도를 몸으로 맞춰보자. 영란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봐요. 창밖의 어둠이 조금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모두에게 같은 시각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는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둔 은행 봉투를 만지작거렸는데요. 지강호의 벌금과 손실변상에 보탤 돈이었습니다. 다음은 없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철은 거실 불을 끄기 전에 방 안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 너머에 이지혁이 조용히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결국 불을 끄며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사과는 내일 하자. 김다정은 그런 상철의 옆 얼굴을 보며 실없이 웃었습니다.
오늘 해도 좋은데.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고성희. 짧은 한 문장이 도착해 있었는데요. 은호 씨, 내일 오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유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지역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인은 박성재. 야, 내일 점심시간 비워놔. 하고 싶은 말 있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걸려오는 손길과 제안,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오해와 마음의 주름들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누가 먼저 웃을까요? 아니면 누가 먼저 울게 될까요? 이 질문이 모두의 심장 속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었는데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